로이또이의 탄생. 2009년 2월 결혼을 한 우리 부부는 단촐한 신혼집을 꾸려 나름 행복하게 잘 지냈다. 맞벌이를 했던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30에 결혼한 젊은 부부가 난임이란 판정을 받고 좌절하던 중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의학적 평균 25%의 확률이라고 알고 있던 인공수정 수술을 통해 우리 부부는 한 방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9월 로이또이 쌍둥이 남매를 만났다. 로이또이는 우리 쌍둥이들의 태명이고 1타 2피로 남녀 쌍둥이를 갖게 되었으니 로또와 같은 대박이라 하여 우리 부부는 로이또이라 태명을 지었다. 남편이 태몽을 꿨고 꿈속에서 이미 성별까지 정확히 예지하였다. 남편이 말해준 꿈이 지금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남편은 축구단체에 근무하고 있다. 10수년이 넘게 근무했으니 어엿한 중고참의 직장인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중년이 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다. 잠시 로이또이 태몽을 말하자면 꿈에서 남편이 친구들과 축구를 보러 갔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팬서비스 차원으로 차준 축구공을 받았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좋게 2개의 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2개의 공이 우리 쌍둥이 남매였던 것이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는 축구공을 꿈속에선 악착같이 귀를 쓰고 쟁취했고 받아보니 하나는 파란 축구공, 하나는 알록달록한 여자 농구공이었다. 꿈속에서 친구가 달라고 했지만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 꿈을 꾼 3일 후에 병원에서 쌍둥이라며 축하 인사를 받게 되었다. 분명히 축구공을 차준 것이 어떻게 품에 와서 여자 선수들이 사용하는 알록달록 농구공으로 변한 것인지 너무도 신기했던 꿈은 병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남녀 쌍둥이임을 확인하면서 성별까지 예지한 태몽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큰 체구가 아니다. 전형적인 소음인 체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예민한 스타일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임신 기간 동안 입덧도 하지 않고 아픈 것도 없이 무난히 지냈다. 유치원에서도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 근무를 했다. 출산 17일 전까지 근무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많은 배려를 받으며 뱃속의 2 아이와 씩씩하게 지냈다. 몸은 힘들었지만 뱃속에 2 아이가 들어있다는 신기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냈다. 쌍둥이는 자연분만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머리가 엄마의 자궁 방향으로 내려와야 자연분만을 통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지만 내 경우에는 각각 다른 위치로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 도훈이는 엄마 자궁 방향으로 머리가 있었고 딸 도연이는 자궁 방향으로 발이 내려져 있었다. 병원에선 작은 내 뱃속에서 서로 혼숙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 했다. 쌍둥이가 아니라면 엄마의 뱃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쌍둥이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었기에 각각 다른 위치로 방향을 잡고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선택했다. 병원에선 희망하는 출산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향교에 다녔던 남편의 글공부 선생님을 찾아가자 하였다. 병원에선 희망하는 출산일을 선택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향교에 다녔던 남편의 글공부 선생님을 찾아가자 하였다. 지리산 청학동 출신이신 선생님은 지금은 종로에서 철학관과 서예학당을 운영하신다. 우리 부부는 선생님을 찾아가 출산일과 아이들의 장명을 부탁드렸다. 시댁 식구 아이들의 장명을 도맡아 주신 선생님은 우리 집안을 대략 꿰뚫고 계셨다. 그러던 중 재미있는 궁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간 나를 보자마자 선생님은 인자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선생님께서는 꼬맹이 시절의 남편의 모습과 지금을 견주어 보시며 여전히 귀여워해 주셨다. 그러시며 우리의 사주궁합을 보시더니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한 말씀 하셨다.
너희 어떻게 애가 졌니? 결혼 후 애가 안 생겨서 병원에서 난임 부부로 판정받아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너희 둘 사주에 애가 없다. 옛날 같았으면 애기는 못 낳는 궁합이야. 의학이 발전하여 가능한 거고 만약 임신 전에 왔으면 당장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해보라 추천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시면서 나이 먹으면 분명 내 덕에 남편과 가정이 모두 잘 살 것이니 싸우지 말고 살라며 복비도 안 받으시고 우리 부부를 격려해 주셨다. 솔직히 결혼 후 둘이 최선을 다해 틈만 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다.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부부에게 셋째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우린 결국 병원의 신세와 의학적 기술을 전수받아 로이또이의 동생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대화를 한다. 우리의 셋째는 언젠간 꼭 만나자고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는 오늘도 진한 사랑을 준비한다. 2012년 9월의 어느 날 쌍둥이들을 만나는 날에 아침이 밝았다. 일찌감치 애들 출산일을 받아놓은 우리 부부는 D-Day를 카운트하며 쌍둥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당일 아침 한치의 오차 없이 추천해주신 시간대에 분만실로 입장하여 30분 만에 쌍둥이들을 낳았다. 1분 오빠 로이 도훈이, 2분 여동생 또이 도연이를 만난 남편은 솔직히 실망했다고 했다. 난생 처음 본 신생아였고 남편이 상상한 아이들의 모습과는 달라서 말은 못하고 끙끙 앓았다 한다. 다수의 아빠들이 첫 탯줄을 자르고 나온 자녀를 본 첫 모습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속 이야기라며 기혼 남자들과는 비슷한 대화를 했다는데 엄마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솔직히 로이또이를 처음 봤을 때 낯선 느낌도 분명히 있었으나 천사 같은 모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함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쌍둥이들은 2.48, 2.38kg의 저체중으로 미숙아로 태어났다. 작은 체구의 부모의 씨를 받은 쌍둥이들은 다른 신생아들보다 현저히 작았다. 얼마나 아이들한테 미안하던지 3.8kg으로 태어난 옆집 아이의 우량함이 너무도 부러웠다. 그러던 중 두 아이 모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분만한 병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으나 사실 병원에 그 책임을 묻지도 못할 만큼 경황이 없었으며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 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행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조용히 아이들이 더 나빠짐 없이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두 아이 중에 도연이가 먼저 종합병원으로 후송되고 이틀 후 도훈이도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인큐베이터 속 수액을 꼽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엉엉 울었던 기억뿐이다. 남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다른 엄마들하고 수다도 떤다는데 나에게 당시 기억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고 혼자 병원 독방에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던 것만 남아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속 아이가 하필 왜 우리 아이들인가. 신생아 중환자실 벽면에 붙어있던 퇴원한 아이들의 성장 사진을 보며 우리도 꼭 이렇게 건강히 퇴원하자는 다짐을 했다. 결혼 3년 차에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잡아준 계기였다. 젊은 두 남녀가 서로만 생각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자로서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다. 다행히 그 간절함이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10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게 어찌 희망처럼 되겠는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우리 부부에게는 더 막대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